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최근 발표된 러시아의 동원령에 대한 최신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해당 분쟁이 핵무기 사용 없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으로 점령지 상당 부분을 다시 내어주며 수세에 몰렸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동원령을 발동, 병력을 끌어모으며 한판 뒤집기를 모색하는 형국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분적 동원령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장관은 예비군 약 2,500만 명 중 약 30만 명을 징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일제히 러시아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주재 인도네시아 사절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분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무부 장관은 제77차 유엔 총회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해당 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전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식량 접근성, 글로벌 에너지 공급 문제 및 전 세계 공통 관심사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해 정상회의를 하였으며 이후 식료품 선적이 재개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2일 기준금리를 4.25%로 0.5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AP통신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치솟는 인플레와 루피아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 7일물 역환매조건 부채권 금리를 4.25%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0.5%포인트로 2배 올렸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전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하고 추가로 공격적인 금융긴축을 예고하면서 신흥시장 통화에 대한 압박이 가중함에 따라 루피아 방어에 나선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7일물 역레포 금리는 지난해 2월 사상 최저치인 연율 3.50%로 인하한 이래 동결을 거듭하다가 지난 8월, 2018년 11월 이래 3년 9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각각 0.50%포인트 올려 3.50%와 5.00%로 상향했습니다. 페리 와리지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이 2023년 하반기까지 목표치인 2에서 4% 범위 내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돌아가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펀더멘털에 맞춰 루피아 환율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중앙은행 총재는 급속히 오르는 식품과 연료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으며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통해 연말 4.6%로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원 인플레가 2023년 3분기까지 4% 아래로 완화할 수 있다며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최근 연료 인상 여파로 8월 4.69%에서 올해 말에는 6% 넘어 정점에 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루피아는 올 들어 달러 대비 5% 하락했습니다. 이는 원화와 엔화가 15% 이상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도 상품 수출 호조가 루피아를 떠받쳤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수요 약화는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고 환율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의 도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MRT 자카르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9월 초 보조금 대상 휴가를 인상한 이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평일 7만 2,947명으로 8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5만 9,731명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하루 평균 이용자 약 10만 명 수준까지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MRT 자카르타 관계자는 2단계 공사에 대해 사업 예산이 25조 3천억 루피아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산은 22조 6천억 루피아였으나 2018년 추산 당시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약 50% 상승했으며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 등의 원인으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2단계 공사 진척률은 분달한 호텔 인도네시아역에서 하르모니역 구간이 43.0%, 하르모니역에서 망가 버사르역까지의 구간이 6.8%, 망가 버사르역에서 꽃다역 구간이 16.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RT 자카르타의 관계자에 따르면 분달한 호텔 인도네시아역에서 하르모니역까지는 2025년, 꽃다역까지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일 서부 자바주 치비둥에서부터 북부 자카르타 치링증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완공을 선언했습니다. 서부 자바주 버카시의 공업지대에서
자카르타 북부의 딴중 프리오칸까지 연결되는 해당 구간의 물류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공사업 국민주택부 고속도로 통계청장에 따르면 해당 고속도로에는 40헥타르 규모 부지의 물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비뚱 찌링진 고속도로는 자카르타 제2외곽순환도로 내 구간으로 고속도로 운영사 관계자에 의하면 21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무료로 개방됩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이날 반텐주 세르폭에서 바라라자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섹션 1 구간에 대해서도 완공을 선언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자카르타 제3외곽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8월에 개최된 국내 최대 모터쇼 기간에는 무료로 개방됐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국민카드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KB파이낸시아 멀티파이낸스가 신용등급 AAA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는 KB파이낸시아 멀티파이낸스의 장기 신용등급을 AA+에서 AA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최고 등급에 해당되며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AA 등급 획득에는 모기업인 KB금융그룹의 지원 능력과 인도네시아 내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 외에도 KB파이낸시아 멀티파이낸스의 높은 자산 성장과 수익성 개선, 조달 역량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글로벌 영업력 강화를 위한 본사와 해외 법인 간 긴밀한 협업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법인이 멀티파이낸스 업계 3위권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자카르타 사무소는 자카르타 끄막 니뽀몰에서 2023 하동세계차 엑스포와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니뽀몰에서 오픈 10주년 기념 행사에 한국 기관의 참여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경남 사무소를 비롯한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안녕축제라는 타이틀로 개최하는 한국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한국의 음식과 패션에 대한 체험과 전시, K-팝 댄스, 부채춤 공연, 국악사랑 공연, 태권 도시범 등 다양한 공연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차를 마시는 방법과 다도 예절에 대한 시연회도 개최하였으며 녹차의 역사와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연회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카르타 사무소 현지 직원과 함께 토크쇼 방식으로 재미있게 진행하여 100여 명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행사 중간 차에 대한 퀴즈 정답자에 대해서는 경남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였고 시연회 이후 부스에서는 관람객에게 올해 생산된 하동 녹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경남 자카르타 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유동인구가 많은 몰에서 개최되어 내년 개최되는 경남의 국제 엑스포에 대한 홍보 효과가 컸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더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참 문화에 대해 소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하동군에서는 차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5월 4일부터 하동세계차 엑스포가 열리고 산청군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체험을 통해 건강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내년 9월부터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103회 전국체육대회 출정식을 23일 대사관 대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103회째를 맞는 전국체육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울산 종합운동장 등 73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해외 동포 선수단으로 참가하며 다른 국가의 해외 동포 선수들과 겨루게 됩니다. 이번 참가 종목은 검도, 골프, 볼링, 스쿼시,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등 총 8개 종목이며 총 131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의 최고 기록은 3위였으며 볼링과 태권도가 후자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 인도네시아 한교포 체육대회에 대한민국의 제103회 울산 전국체전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선수들이 각 분야 8개 종목 출전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6위와 3위를 했었는데 이번에 최종 목표는 우승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출정식에는 박태성 대사, 박재한 한인회장, 최윤석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생산법인 법인장이 참석하였으며 현대자동차가 후원기업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